요즘 AI한테 그냥 툭 던지잖아요. 투두리스트 앱 하나만 뚝딱 만들어봐.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요. 몇 초 만에 번듯한 웹페이지가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죠.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야, 이제 진짜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든 다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싶죠? 근데 그 감동이 딱 거기까지인 게 문제예요. 갑자기 야, 그럼 로그인 기능도 좀 넣어줘 하면 멀쩡하던 기능이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요. 데이터 저장도 해줘 그랬더니 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버튼 색깔 하나 바꿔달라는 진짜 간단한 요청인데도 AI는 꼭 이상하게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죠. 분명히 그럴싸한 최소 기능 제품. 그러니까 MVP는 손에 딱 쥐었는데 이걸 진짜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거대한 벽,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힌 기분.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AI는 뭐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AI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작업자일 뿐이에요. 지시를 따르는. 근데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현장 감독은 누구죠? 바로 우리, 여러분 자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감독 역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설계도 한 장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만들려는 이 웹사이트라는 건물을 한번 쫙 해체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벌써부터 복잡하게 들리신다고요? 아니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니까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서상의 그 어떤 복잡한 웹사이트라도요, 딱 세 가지 핵심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건물의 뼈대를 잡는 HTML. 둘째, 외벽 꾸미고 페인트 칠하는 CSS.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처럼 이 건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어때요? 간단하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딱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건설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크롬,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예요. 그러니까 화면 레이아웃이 자꾸 깨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건 브라우저 잘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AI라는 작업자가 엉터리 HTML 설계도를 그려줬고 브라우저라는 성실한 건설 노동자는 그저 그 이상한 설계도를 정집하게 따랐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럼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 여기에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AI가 부트스트랩이라는 걸로 코드를 줬다? 그럼 그건 기성복 세트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빠르고 편하긴 한데 내 맘대로 바꾸긴 좀 어렵죠. 반면에 테일윈드라는 걸로 코드를 받았다면 이건 레고블록 상자를 받은 셈이에요.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감독인 내가 어떤 블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무리 뼈대가 튼튼하고 디자인이 기가 막혀도 자바스크립트가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서 있는 예쁜 마네킹일 뿐이에요.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반응하고 메뉴가 뿅 하고 나타나고 이런 모든 상호작용이 전부 다 이 자바스크립트 덕분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대 위의 배우들을 살펴본 셈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서비스의 핵심이 숨어있는 무대 뒤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같은 사용자는 절대 볼 수 없지만 사실 모든 마법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이 레스토랑 비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고객들이 앉아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먹는 이 멋진 홀. 이게 바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하지만 진짜 요리가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죠? 보이지 않는 주방. 그게 바로 백엔드입니다. 그리고 홀과 주방을 정신없이 오가면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전달하는 웨이터. 이 웨이터가 바로 API라는 녀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방에서 만든 요리.
그러니까 데이터는 손님한테 나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딘가에 영구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레스토랑 뒤편에 있는 거대한 식자재 창고가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한 번 쓰고 버릴 시제품과 진짜 서비스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그냥 데이터 저장해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창고를 지을 건지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RDBMS 방식은 모든 물건을 칼같이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정리하는 엑셀 시트 같은 창고고요. 반대로 NoSQL은 형식 같은 거 없이 자유롭게 메모를 붙여두는 노션 페이지 같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룰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선택이 달라지겠죠? 근데요, 모든 정보를 저렇게 거대한 창고에 다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고객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두는 물건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웹브라우저 안에도 이런 작은 저장 공간들이 있거든요. 로컬 스토리지라는 건 다크모드 설정처럼 사용자 개인을 위한 정보를 잠깐 담아두는 개인 사물함 같은 거고요. 쿠키는 이 레스토랑에 다시 찾아왔을 때 저 단골 손님인데요? 하고 보여주는 멤버십 카드나 도장 쿠폰 같은 거예요. 보세요. 용도가 완전히 다르죠. 자, 아무리 설계를 잘하고 건물을 잘 지어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작업자, 그러니까 AI한테 화만 내고 윽박 지른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절대 아니죠. 유능한 현장 감독은요, 건물 자체가 보내는 신호, 다시 말해 기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F12키 한번 눌러보셨나요? 그걸 누르면 까만 창이 하나 뜨는데 그게 바로 개발자 콘솔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현장 감독의 종합 관제실인 셈이에요.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기록되는 블랙박스이기도 하고 또 작업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무전기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관제실에서는요,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신호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뜨는 에러 메시지. 이건 말 그대로 비상 사이렌이에요. 감독님, 설계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작업 진행이 안 됩니다. 하고 작업자가 지르는 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콘솔 로그라는 건데요. 이건 감독인 우리가 일부러 자, 자재가 여기까지 잘 도착했나 보자 하고 길목마다 켜놓은 손전등 불빛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AI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 감이 오시죠? 그냥 버튼이 안 돼, 고쳐줘. 이게 아니고요. 진짜 유능한 현장 감독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야. 근데 지금 콘솔을 보니까 API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빨간색 에러가 떴어. 이게 관련된 코드인데 한번 보고 원인이 뭔지 분석해줘. 어때요? 이렇게 정확한 상황 보고와 근거 자료를 딱 줘야 AI도 비로소 유능한 조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설계도를 읽는 법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진짜 쓰는 몇 가지 핵심 용어만 딱 더 챙겨가 보죠. 이것까지 알면 여러분은 훨씬 더 프로 감독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만약 AI가 Next.js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죠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 그냥 맨 땅에 짓지 말고 최신 설비를 갖춘 조립식 건축 공장을 통째로 빌려서 씁시다 하는 제안이에요. 바닥부터 팔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부품들로 훨씬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구조라는 말은 아까 그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선반의 종류나 규격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이슨은 그 웨이터, API가 주방과 홀을 오갈 때 쓰는 전 세계 공통 주문서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진짜 힘은 AI한테 그저 이거 만들어줘 하고 막연하게 요청하는 데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설계도를 내 손에 딱 쥐고 이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 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바로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놀랍게도 실제 서비스에서 터지는 문제의 90%는요, 사실 예측 가능한 아주 단순한 실수들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데이터가 좀 잘못 들어갔거나 중간에 논리가 살짝 꼬였거나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 설계도를 볼 줄 아는 현장 감독이 되신 여러분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딱 발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건 단순히 코딩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상태를 벗어나서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구나 하는 명확한 지도를 손에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막다른 길 같았던 MVP에서 진짜 서비스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설계도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엔 AI에게 무엇을 짓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